안녕하세요. 재정복 운동 과정에 등장했던 중세 스페인 영웅 엘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정의로운 중세 기사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의 드라마틱한 일대기를 바탕으로 스페인 문학의 효시가 되는 엘시드의 노래라는 서사시도 만들어지고 수많은 예술작품과 영화 등의 주인공이 될 정도로 추앙받는 스페인의 국민적 영웅이지만 동시에 전혀 다른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먼저 엘시드라는 그의 이름은 스페인어 관사 엘과 죽은이라는 뜻의 아랍어 시드가 합쳐진 것이고, 그를 일컫는 또 하나의 칭호 캄페아도르는 용맹한 투사라는 뜻으로, 즉 엘시드 캄페아도르는 재정복 운동에 평생을 보낸 그에게 바쳐진 존칭이며 본명은 로드리고 디아즈 데 비바르입니다. 엘시드 즉 로드리고 디아즈의 출생이나 신분에 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1043년경 스페인 북부 부르고스시의 비바르 델 시드에서 출생했다고 하고, 아버지는 카스티아 소귀족 출신이지만 어머니 집안이 상당히 부유한 대귀족 가문이라 카스티아 궁정에도 자주 드나들 정도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11세기 당시에 이베리아 반도는 북쪽 크리스트교 세력과 남쪽 아란달루스 지역의 이슬람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크리스트교 국가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던 이슬람 전쟁 영웅 알만수르가 세상을 떠나고 후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하면서 남쪽 아란달루스 지역이 수많은 이슬람 토후국인 타이파로 분열되자,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이슬람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크리스트교 국가들의 재정복 열기도 한층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주인공인 로드리고 디아즈는 이 재정복의 주역 국가인 카스티아 출신이었고, 당시 카스티아는 독립왕국이 아니라 레온 왕국에 속하는 백작령이었습니다. 당시 카스티아 백작이면서 결혼을 통해 레온 국왕이 된 사람이 바로 로드리고의 첫 번째 죽은 페르난도 1세였는데, 이 페르난도 1세 조정 내에서 젊은 시절부터 군사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던 로드리고는 아라곤 공격을 받고 있는 사라고사를 지원하라는 국왕명을 받아 사라고사 원정을 떠나기도 했는데, 당시 사라고사는 이슬람 타이파였습니다. 국왕 페르난도 1세가 굳이 이슬람 지원을 명령한 이유는 당시에는 세력이 약화된 이슬람 국가들이 파리아스라는 공물을 바치고 크리스트교 국가들의 보호를 받는 경우도 많았고, 실제 800년의 재정복 기간 중에는 상황에 따라 크리스트교 측과 이슬람 측이 동맹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드리고의 첫 번째 주군인 페르난도 1세가 1065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레온 왕국 내 백작령에서 출발했던 카스티아가 1065년부터 독자적 왕국을 징하게 되는데, 바로 페르난도 1세 죽음이 그 계기가 됩니다. 페르난도 1세는 세상을 떠나면서 왕국 분배를 당연시하는 나바라법에 따라 5명 자식들에게 나라를 분할 상속하게 되는데, 장남 산초에게는 자신이 원래 물려받았던 세습 지위 카스티아 백작령을 왕국으로 승격시켜 물려주었고, 가장 총애했던 둘째 알폰소에게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스페인 황제 칭호뿐 아니라 본인이 결혼으로 획득했던 레온 왕위를, 그리고 막내 가르시아에게는 갈리시아 왕위를 물려주면서 두 딸인 우라카와 엘비라에게도 각각 사모라와 토로시를 나눠주고 자신의 결정을 존중해줄 것을 유언하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단독 상속자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장남 산초는 분할 상속도 마음에 들지 않는 데다 자신이 받은 카스티아 왕위는 신생 왕좌에 불과한데 제국 칭호까지 지닌 전통적 레온 왕국을 동생 알폰소에게 넘겨버린 이 결정에 당연히 불만을 품었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형제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세 아들 간의 7년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먼저 레온과 카스티아 경계에 있는 1068년의 람타다 전투에서 산초 2세가 동생 알폰소 6세를 격투했지만 만만치 않았던 알폰소 6세는 형에게 동맹을 제의하는데, 그것은 막내 가르시아의 영토를 분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동맹을 맺은 두 형들의 공격으로 패퇴한 가르시아 2세는 충성을 맹세한 후 추방되었다가 다시 체포되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갈리시아 공동국왕이 된 두 사람 간 휴전 협정이 깨지면서 산초 2세는 1072년 골페에라 전투에서 동생 알폰소 6세를 격파하고 아버지가 분할 상속했던 카스티아와 레온, 갈리시아 모두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처럼 왕국의 패권을 둘러싼 형제 간 대립이 이어질 때 로드리고는 두 번째 주군인 산초 2세 편을 들게 됩니다. 어린 시절 산초 왕자의 시중을 드는 페이지로 궁중 내에서 산초와 같이 생활하면서 무장교육까지 받았던 로드리고가 20대 초반부터 군사적 명성을 떨치게 되자 카스티아 국왕이 된 산초 2세는 그를 국왕의 최측근 기사이자
국왕 군대를 지휘하는 국왕 기수로 임명하면서 로드리고는 젊은 나이에 벌써 국왕 측근의 거물이 되었고, 따라서 산초 2세가 동생들과 대립할 때 로드리고는 산초 2세 편에서 알폰소 6세를 패퇴시키게 되지만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 같던 그의 삶은 뒤틀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산초 2세의 죽음이었습니다. 1072년에 산초 2세 죽음에는 다양한 학설이 있는데, 누나인 우라카 공주가 동생 알폰소와 손을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된 산초 2세가 우라카가 상속받았던 사모라를 포위해 공격하던 공성전 중에 전사했다고도 하고, 우라카의 사주를 받은 사모라 귀족 벨리도 돌포스가 산초에게 망명을 가장하여 사모라 성벽의 약점을 안내하는 척하다가 산초 2세를 찔렀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암살설에는 장녀 우라카가 동생 알폰소 6세와 공모해서 산초 2세를 암살했다고도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망명지 톨레도에서 즉시 귀환한 알폰소 6세는 두 형제의 상속지를 모두 물려받으면서 통합된 카스티아 레온 국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알폰소 6세가 바로 지난 재정복 운동 영상에서 1085년 카스티아의 톨레도 함락을 주도한 국왕입니다. 엘시드와 관련된 영화 속에서는 알폰소 6세를 종종 나약하고 상당히 비열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 카스티아 역사 속에서 그는 용맹왕 알폰소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정치 군사적 능력이 뛰어난 국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알폰소 6세와 로드리고의 악연은 일찍부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형제간 대립인 1072년의 골페에라 전투에서 산초 2세 편에선 로드리고는 적진을 뚫고 들어가 알폰소 6세를 직접 생포하는 결정적 활약을 하면서 용맹한 투사를 뜻하는 에일 캄페아도르 명예칭호까지 얻게 된 반면, 포로가 된 알폰소 6세는 사슬에 묶인 채 부르고스로 이송되었다가 톨레도로 추방되는 굴욕을 삼켜야 했습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했다는 알폰소 6세는 로드리고에 대한 이 굴욕을 잊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주군이 사라진 로드리고는 알폰소 6세가 카스티아 국왕이 되자 그를 자신의 세 번째 주군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카스티아 귀족들 사이에 레온 국왕인 알폰소 6세가 형의 죽음으로 카스티아 국왕 자리까지 차지한 것에 대한 반감으로 명망 높은 거물 로드리고를 알폰소 6세보다 더 인정하는 분위기도 존재했고, 알폰소 6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두 사람 사이가 결정적으로 악화된 계기는 산초 2세 사망 후 부르고스 교회에서 알폰소 6세를 많은 사람들 앞으로 불러낸 로드리고가 형의 죽음에 알폰소 국왕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 손을 얹고 여러 차례 맹세하게 했는데, 그의 원래 의도는 이제 자신의 주군이 된 알폰소 6세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국왕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하지만, 그의 실제 의도가 어떠했든 알폰소 6세는 국왕인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주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계기로 로드리고에게 완전히 앙심을 품게 되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일화가 실제 사실이 아니라고도 하고, 초기에는 두 사람 사이도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고도 합니다. 물론 알폰소 6세가 로드리고의 국왕기 수자리를 그와 경쟁 관계에 있던 가르시아 오르도네스 백작에게 넘기기도 하지만, 여러 소송들에서 로드리고를 판사로 임명하기도 하고 세비야에 대한 곡물징수 책임을 위임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조카 딸인 히메나와의 결혼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국왕의 제안이 회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겠지만, 산초 2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궁정 내 지위가 흔들리던 로드리고는 레온 왕국 혈통인 히메나와의 결혼을 받아들였고, 그녀와의 사이에 일남이녀가 태어나기도 하지만, 결혼에도 불구하고 그의 궁정 내 지위는 여전히 불안했던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카스티아 레온 왕국의 왕위를 공고히 하고 국정을 장악한 알폰소 6세는 로드리고 견제를 표면화하게 됩니다. 당시 타이파 분열을 이용해서 영토 확장을 노리던 알폰소 6세는 그에게 여러 전쟁에 참전하도록 명령했는데, 당연히 그것은 고전이 예상되는 험난한 전쟁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로드리고는 기사로서 죽은 알폰소 6세의 명을 거부하지 않고 열심히 싸워 국왕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있었는데, 그의 고난이 시작된 것은 1081년부터입니다. 당시 이슬람 아란달루스 지역에서 내분이 일어나 톨레도 타이파 군주 알카디르가 알폰소 6세에게 보호를 요청하게 되는데, 알폰소 6세는 동맹 구축을 위해 로드리고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이파들의 세력 다툼으로 그라나다가 세비야를 공격해오게 되면서 세비야에 파견되어 있던 로드리고가 그라나다를 격파하는 과정에 그라나다에 고용되어 있던 정적 가르시아 오르도네스 백자까지 구금하고 톨레도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로드리고가 국왕의 허락 없이 타이파 다툼에 끼어들어 카스티아 귀족을 구금한 데다 또 이슬람 약탈자들을 추격하던 로드리고 군대가 알폰소 6세가 보호하는 톨레도 국왕 알카딜 영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서 타이파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엘시드를 내심 견제해왔던 알폰소 6세는 이를 문제 삼아 로드리고 추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추방된 로드리고는 전설적 명마바비의 가와 유명한 디조나검을 들고 본국 카스티아를 떠나서 자신의 군사적 경험을 써줄 수 있는 거물들을 찾아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떠돌면서 용병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망명 기간에는 주로 반도 북동부에 있는 사라고사 군주를 섬기게 됩니다. 그가 도착할 당시 사라고사 국왕 알목타디르는 가장 뛰어난 타이파 군주 중 한 사람이라 평가받는 국왕인데 그가 내전을 벌일 때 왕실에 봉사했던 로드리고는 이후 후계자가 된 알무타민, 일명 알무타만을 섬기게 됩니다. 과학과 예술의 수호자이자 뛰어난 수학자이기도 했던 알무타민이 즉위한 후 동생 알문디르와 내전이 발생하자 알무타민은 로드리고에게 동생과 손잡은 아라곤 왕국 그리고 바르셀로나 백작 베렌게르 라모니세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 로드리고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1082년 알메나르 전투에서 베렌게르 라모니세를 격파하고 그를 포로로 잡는 결정적 승리를 거두게 되자 막대한 몸값도 획득하고 영토 통합에도 성공한 알무타민은 크게 기뻐하며 조정 내에서 그를 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드리고가 사라고사 용병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알폰소 6세와 잠시 조우하기도 합니다. 분열된 타이파들의 다툼을 이용해 세력 확장을 시도하던 알폰소 6세가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1083년 사라고사 왕국에 속한 루에다 요새의 총독이 항복을 제안했다가 마음을 바꾸면서 약속에 따라 성 안으로 들어선 알폰소 측 주요 거물 귀족들이 기습을 당해 사망하고 알폰소 6세도 위험에 처하는 일명 루에다의 배신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이슬람 측 용병으로 현장에 도착한 로드리고는 국왕 알폰소를 만나 양측을 중재하게 되는데 사라고사 국왕 알무타민이 이 배신 상황과 관계없음을 전달했고 로드리고의 해명을 알폰소 6세가 받아들이면서 잠시 두 사람이 화해했다고도 하지만 두 사람 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로드리고는 사라고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도 1084년 모렐라 전투에서 로드리고가 승리하고 돌아오자 알무타민 국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를 환영하러 나올 정도로 사라고사에 머무는 동안 전력가이자 강력한 전사로서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아랍어로 나의 주군을 뜻하는 시드라는 그의 별명은 그리스트교뿐 아니라 이슬람 민중들에게도 널리 퍼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알폰소 6세도 1085년 톨레도 점령 이후 스스로 두 종교의 황제를 칭하면서 발렌시아에 이어 사라고사까지 침공하는 등 그리스트교 세력의 재정복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분열된 타이파들을 정복한 그리스트교 측이 이슬람의 관 공무를 요구하면서 그리스트교 세력 확장의 위기를 느낀 이슬람 타이파들은 그리스트교 측의 복속을 거부하고 북아프리카 이슬람 왕조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왕조가 바로 11세기 초 북아프리카 베르베르인이 건설한 무라비트 왕조, 즉 알무라비드 왕조입니다. 무라비트 왕조는 모로코를 중심으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여 북서아프리카를 장악하고 이후 이베리아 반도로 건너와 타이파 분열을 통합하면서 아란달루스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막강한 통일 이슬람 왕조인데 무라비트 왕조의 유수프 이븐 타시핀이 1086년 이베리아 반도에 상륙하자 바다호스, 그라나다와 세비야 등 여러 이슬람 타이파들도 이에 합류하게 됩니다. 엄청난 이슬람의 연합 공격에 놀란 알폰소 6세는 발렌시아 군대를 소환하고 아라곤 왕국에까지 도움을 요청해 이슬람 공격에 맞섰지만 1086년 10월 유명한 사그라자스 전투에서 압도적 전력에 밀려 대패하고 국왕 자신도 부상을 당한 상태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자 톨레도로 귀환한 알폰소 6세는 망명지를 떠돌고 있던 엘시드를 고국으로 불러들여 카스티아 동쪽 국경지대를 지키게 했고 이후 크리스트교 전초기지인 무르시아 지방의 알레도성이 무라비트 왕조군에 포위되자 알폰소 6세는 고립된 알레도성을 돕기 위해 엘시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는 카스티아 군대에 합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슬람군과 알폰소 군대의 대립 상황에서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는 등 이미 이때쯤 엘시드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후 유수프를 견제하던 사라고사 타이파의 도움으로 유수프가 알레도성에서 철수하면서 일단 급한 위기가 해결되자 알폰소 국왕은 국왕의 부름에
빨리 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엘시드를 다시 추방하게 됩니다. 1089년의 두 번째 추방 때는 반역의 경우에만 행해지던 재산 몰수도 당하고 알폰소 6세 명에 따라 엘시드의 아내 히메나 그리고 3명 자녀들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 그는 자신을 따르는 소규모 군대만을 가지고 또다시 카스티아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엘시드도 독자 노선을 드러내게 되는데, 소규모 군대를 끌고 이슬람군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투를 이어갔던 이전과 달리 점차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을 늘려 결국 15,000명 정도의 독자적 병력을 지니게 된 엘시드는 이들을 끌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진군하게 되는데, 그곳은 엘시드의 마지막 터전 발렌시아였습니다. 재정복 운동을 대표하는 엘시드의 가장 위대한 군사적 업적이 바로 1094년 발렌시아 점령입니다. 1090년경 이미 독자적 군대를 지니고 강력한 실력자가 된 엘시드는 발렌시아 인근의 도시들을 먼저 정복한 후 봉기가 일어나 국왕 알카디레가 처형된 발렌시아를 포위하게 되는데, 포위가 길어지면서 극심한 보급 부족에 시달리던 발렌시아가 1년간의 항전을 포기하고 1094년 6월 17일에 항복하면서 결국 엘시드는 발렌시아 입성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발렌시아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 쪽 레반트 지역에 독립공국을 세운 그는 공식적으로는 알폰소 6세 이름으로 통치했지만 실제로는 독자적 실력자 발렌시아 왕자가 되어 크리스트교와 무슬림 모두를 군대와 행정관으로 복무시키는 등 양측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원적 사회를 다스려가게 됩니다. 아울러 감옥에 갇혀있던 가족들과도 재회한 엘시드는 무라비트 왕조에 대항하기 위해 이후 그의 사위가 되는 라몬 베렌게르 3세와 동맹을 맺고 딸들도 결혼시키는 등 엘시드와 아내 히메나는 발렌시아에서 잠시 평온한 삶을 이어가기도 하지만 그 기간은 짧았고 곧 무라비트 왕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1094년 10월 쿠아르테 전투에서 엘시드는 무라비트 왕조에 대한 크리스트교 측 첫 번째 승리라 평가받는 중요한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이슬람 제국의 압박은 계속 이어졌고 크리스트교 세력의 통합 분위기 속에 알폰소 6세와 화해한 엘시드는 외아들 디에고 로드리게스를 국왕에게 보내면서 이슬람에 맞서 싸우게 했지만 1097년 콘수에그라 전투에서 아들 디에고도 전사하고 알폰소 6세 부대도 패배하게 되는데, 이후에도 계속 전투를 이어가던 엘시드 역시 1099년 발렌시아 방어 과정에 가슴에 화살을 맞고 성안으로 퇴각하면서 위대한 전사의 삶을 끝내게 됩니다. 엘시드는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 일화를 남기게 되는데, 적 포위 공격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 남편의 죽음을 숨긴 히메나는 갑옷을 입고 티소나검을 손에 쥔 엘시드의 시신을 그가 평생 사랑했던 에마 바비에 가에 태워 성 밖을 나서게 하는데, 죽은 주인을 태운 바비에 가가 평소처럼 부하들을 이끌면서 죽었다던 엘시드의 부하를 본 이슬람을 격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의 지위를 계승한 히메나가 발렌시아 통치를 이어가지만 계속된 무라비트 왕조 공격에 알폰소 6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발렌시아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알폰소 6세는 1102년 철수를 결정하며 발렌시아를 불태웠고, 알폰소 6세의 호의를 받아 카스티아로 돌아왔다가 이후 세상을 떠난 히메나는 엘시드와 함께 오늘날 부르고스 성당에 잠들어 있습니다. 찰턴 헤스턴이 주연한 영화 엘시드는 그는 스페인 제1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실은 평범한 남자였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시드에 관한 수많은 문학작품들과 민간 전설들은 완전히 상반된 일화들을 전하고 있어 이번 영상도 허구적인 부분이 많을 듯하지만, 실제로 그는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한 위인이 아니라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가 치열하게 대립한 혼란 시대를 살았던 현실적 영웅이었습니다. 따라서 엘시드는 재정복 운동 과정에 적대적인 두 종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무력과 약탈을 일삼던 직업적 용병에 불과할 수도 있고, 주인이 끝없이 교체되는 격동이 시대를 살았던 중세기사로서 주군에 대한 충성을 지키려 했었던 인물로도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떤 평가가 옳든 이번 영상 주인공 엘시드는 종교적 적대감이 아닌 인간에 관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유일하게 크리스트교와 이슬람 양측 모두로부터 존경받았고, 그 평가가 오늘날 스페인 사람들에게도 이어지는 특별한 인물인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엘시드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